안녕하세요. 중리방입니다. 팬덤 비대위에서 오랜만에 회장과 접견하여 나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 굉장한 주제가 있는데 현장 발표 내용과 몇몇 회원분들의 질문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손땡땡 위원장이 대표로 나와서 우선 회장과 접견한 내용이 적힌 공식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문서엔 어떤 걸 발표할지에 대한 주제들이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4일, 25일에 걸쳐 회장과 접견을 하였다. 두 번째, 크라우드 펀딩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크라우드 펀딩에 보상이 있는데 김땡땡 대행이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다. 네 번째, 구정 전 1회 출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회장에게 전달했다. 다섯 번째, 회장이 말하기로 회사 자산은 8천억에서 1조 정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주제가 정해져 있고 이 중에 가장 핵심 주제는 크라우드 펀딩이라 볼 수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크라우드 펀딩이란? 영어를 해석해보면 알 수 있듯이 크라우드는 대중이라는 뜻이고 펀딩은 자금 제공이라는 뜻으로 대중이 자금을 제공한다. 즉, 투자금을 모은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는? 첫 번째, 보상형.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기부형.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사회공헌 같은 공익의 목표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심리적 만족 이외의 대가는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대출형.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은행을 통해서 하는 대출과는 다르게 개인 간의 대출을 의미하며 자금을 빌리는 사람이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 금리를 수익으로 생각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증권형.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지분이나 채권을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투자금이 필요한 기업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3.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조건. 첫 번째, 기업의 경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하기 위한 기업은 설립 7년 이내의 비상장 기업이거나 벤처, 이노비즈 기업 또는 프로젝트성 사업이 가능한 곳은 7년을 초과해도 펀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권 발행 규모는 연간 30억까지만 가능하며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선 목표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발행기업과 그 대주주는 증권 발행 후 1년간은 보유 지분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투자자의 경우. 투자 금액에는 한도가 있는데 일반 투자자의 경우는 연간 1,000만 원이 한도이며 한 기업당 500만 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는 연간 2천만 원, 기업당 1,000만 원, 전문 투자자는 무제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의 매매는 6개월간 불가능하지만 전문 투자자나 해당 증권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타인에게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4. 크라우드 펀딩의 위험성. 크라우드 펀딩은 사기의 수단으로도 많이 쓰이며 규제 감독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구제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펀딩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알아보셨으니 이어서 손땡땡 위원장의 발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회장이 어떻게 회원들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 끝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생각해냈으며 이 펀딩을 하는 이유는 회사의 자산이 8천억에서 1조 정도 있으나 회장이 지금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돈을 움직일 수가 없어 자금을 모으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표 금액은 1,000억이며 이 금액으로 선수금과 렌트 그리고 가맹점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작 1,000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텐데 일단 내용 자체는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트리플 및 폼장 등급한테 먼저 돈을 걷어내려 했으나 그게 잘 되지 않아 회원에게 넘어온 것이라는 카더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펀딩을 하면 혜택을 준다 하는데 이 내용은 조금 있다가 다루도록 하고 펀딩을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 전화를 돌려보니 혜택 때문에 펀딩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돈을 구해서라도 할 테니 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근거도 없고 충분히 몇 명과 짜고 연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 선동되지 마시고 직접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혜택이길래 모두들 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는지 들어보면 펀딩으로 투자를 했을 때 주는 혜택은 회사 자산에 대한 지분을 주는 것과 시더스 코인을 지급해주는 것, 그리고 연이율을 12%로 정해서 이자를 주는 것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회사의 자산이 8천억에서 1조가 있고 그걸 지분으로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회장이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는 싫고 오로지 팬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 지분으로 주겠다고 말했다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집단은 그냥 매각해서 그 돈으로 회원들에게 주지 굳이 지분으로 주느냐는 반발이 있는데 매각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쉽지 않은 문제라 그런 것 같으며 특히나 회장이 재산을 내어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해 이런 식으로 제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혜택인 코인 지급에 대해선 코인 한 개당 1,000원으로 책정하여 1,000만 원을 펀딩하게 되면 코인 10,000개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율 12% 이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없었으며 이 모든 혜택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신은 크라우드 펀딩 전문가가 아니니 회장이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으로 완벽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김땡땡 대행이 정리하여 발표할 것이니 발표한 내용을 보고 참여 결정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혜택에 대해선 펀딩을 하면 한 번에 다 준다는 것인지 세 가지 혜택 중에 하나를 준다는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혜택이 모두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지분은 과연 회사의 자산이 제대로 남아있는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고 특히나 코인은 제가 예전 영상에 다뤘듯이 돈을 떼먹기 가장 좋은 사기 수단이라 제일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아마 혜택을 코인으로 주기로 했다고 발표하지 않을까 가볍게 추측해봅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될 만한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가 되지 않느냐에 대한 회원들의 의구심도 생각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펀딩을 해서 부동산 지가가 오르거나 코인 가격이 오르면 그에 따른 추가 이득도 볼 수 있어 좋고 내려가게 되면 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며 코인 가격은 회장이나 누군가가 장난치지 않으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근거 없이 희망적인 이야기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옛날에는 2원 정도였는데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사주니까 가격이 엄청 올랐듯이 시더스 코인도 23만 명이나 되는 회원들이 사주면 떨어질 일이 없어 즉 회원들이 코인을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긍정적이신데 코인 거래에서 23만 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고 코인을 만든 대부분이 사기였으며 그 중에 제대로 하는 코인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쉽지 않은 코인을 근거 없이 좋게만 이야기하는 건 믿기 어렵지만 코인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가 와서 곧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 기다렸다가 이야기 먼저 듣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혜택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하는 회원들이 50% 이상이라고 하며 돈을 많이 넣고 싶어하는 회원들도 있는데 이 펀딩은 한 사람당 하나의 계정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마치 너무 좋은 펀딩이라 제한을 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을 때 최대 금액 제한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 단지 규정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원들이 1,000만 원이 없어서 못할 것 같으면 여러 명이 모아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500만 원 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도 500만 원이 있어서 둘이 합쳐 1,000만 원을 펀딩하고 그에 따른 혜택은 5대5로 나누어 가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목표가 1,000억이면 1,000만 원씩 10,000명만 모집해도 채울 수 있겠으니 이득 본 사람들이나 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런데 아예 돈이 없는 회원들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출금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충 이야기를 하셔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위원장의 말로는 회원들이 지금 출금을 해달라 하는데 그 돈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고 펀딩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며 출금해주는 돈을 펀딩에 넣는 걸로 하면 선수금을 잃을 리스크가 전혀 없어지면서 다 해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선수금 일부를 펀딩으로 바꿔서 혜택으로 받아가라는 의미이며 아니면 월 1회 출금해주면 그걸로 일부는 사용하고 나머지는 펀딩에 넣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여기서 제가 이해한 건 어떻게든 선수금을 코인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것 같으며 출금은 안 해주고 대신 그 출금액을 펀딩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자 했던 내용이며
그 후에 약간의 궁금점들을 해결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최근에 요청이 있었던 이익 많이 본 트리플이나 회원들이 돈 좀 내어놓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선 그 이익 봤다는 사람들도 그냥 해피캐시의 인베스트에 나온 숫자일 뿐이지 돈을 받은 건 없어서 내놓을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걸 들은 회원들은 진짜 어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출금액의 수치가 엄청나게 찍혀 있는데 그걸 돈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인베스트로 전환해서 가지고만 있었다고 말하면 누가 믿어줄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돈 받은 거 다 사치 부리고 탕진해서 남은 게 없다고 하는 게 더 확실하겠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몇 명의 회원들이 질문을 하였는데 회사의 자산이 8천억에서 1조가 있는 게 맞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부동산 전문가에게 회사 자산 가치를 물어보니 2조라고 했으며 회장이 높게 부른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줄여서 8천억에서 1조라고 확실히 말한 거니 발표자 자신은 그 말을 100% 신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근거는 모르고 회장 말만 믿는 상황이네요. 다음으로 다른 회원이 이 펀딩을 회원들 말고 일반 신규 가입자도 받냐는 질문에는 원래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일반 사람들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펀딩을 안 해도 돈을 찾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찾을 수 있다며 펀딩을 하든 안 하든 강요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차라리 돈 있는 사람들이 펀딩해서 1,000억을 모으게 하고 그 1,000억으로 선수금 찾는데 도움을 준다 했으니 일반 회원들은 그냥 기다렸다가 돈을 찾아가는 것이 나은 방법이겠네요. 마지막으로 일단 출금이라도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펀딩을 말해야 믿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펀딩을 시행하게 되면 출금을 해줄 수도 있으니 회장 대행에게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하며 모든 발표를 마쳤습니다. 정리된 내용은 잘 보셨나요? 회사에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새로운 자금 조달 시스템을 가지고 왔고 아직 제대로 시스템을 갖춘 것이 아니라 당장은 못하지만 곧 할 수 있도록 발표하겠다는 것인데 혜택이 무엇을 주느냐를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며 코인인 경우는 선수금 대신 다른 대가를 받은 것이라 그 이후부터는 회원들이 코인으로 다 잃는다 하더라도 회사의 책임은 없어져 한 번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으니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사에서 무언가 대책을 내놓았고 엄청 좋은 거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해도 무작정 따라가지 마시고 잘 알아보고 투자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